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석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박셀바이오고요. 코드 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2월 23일 4시 44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전일에 이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상당히 어렵죠. 까다로워요. 분석하기에도 상당히 까다롭고 이게 뭔가 좀 기준점이 조금 이게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명확했을 부분인데 이게 작년 말에 상장을 해서 그렇게 특별히 역사가 없다 보니까 지지 구간을 찾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항 구간 찾기도 빡세죠. 예. 내일도 하락하지 않겠죠. 오늘 반등을 줬어요. 진짜 오랜만에 좀 반등을 줬고 반등다운 반등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일봉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장중에 9.87% 점심시간에 갑자기 반등을 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고가는 98,000원, 네, 저가는 86,100원 이 정도인데 이 종목에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양봉이죠. 예, 소중한 양봉입니다. 양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리뷰하는데 앞서서 항상 저는 이제 댓글을 읽고 있죠. 예, 댓글을 읽고 있는데 그리고 하락의 끝이 정말 궁금하네요. 예, 우리 박세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방송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반수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저 역시도 투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는데 다이어트가 되었네요. 몇천 마이너스. 계좌가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네, 어느 정도의 유머러스하게 이제 슬픔을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네, 그 몽키디 루피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형 그리고 김범준님 오늘도 수고했어. 네, 항상 저도 일을 하고 있죠. 네, 고점에 비해서 이제 3분의 1 토막인데 하는 꼴로 봐서 고점 대비 10분의 1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렇다 할 호재도 없고 정고점을 올릴 만한 소재도 없어요. 그냥 먹고 버린 종목. 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비관적이었던 사람들이 행복에 젖어들죠.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내려가면은 세상 무너진 것처럼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감정 기복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냥 감정을 배제하고 보는 게 맞아요. 종목의 사랑에 빠질 필요도 없고 종목을 증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요. 내가 기다 싶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죠. 예. 그다음에 박세바이오가 오늘 방금 전에 이제 뉴스가 새로 나왔는데 카티 세포 치료제 시장 5년 내 10배로 커질 것이다. 네, 그래서 환경바이오 인사이트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 또 이거 사진 보고 나서 왜 이렇게 허접하게 개최되었냐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거 네, 일부 대담은 이 와중에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일부 대담은 세포치료제 시장의 미래로 주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준행 대표, 김건수 큐로셀 대표, 도준상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김정현 교보증권 책임연구원이 대담에 참여했다. 그래서 NK 세포 치료제, 카티 치료제의 개발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 카티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4개 기업만이 승인을 받았다.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세계 카티 치료제 시장 규모를 2020년 약 3,784억 원으로 추산을 했다. 그래서 카티 치료제 시장의 미래에 대해 김건수 대표는 워낙 고가의 치료제고 허가 후에도 고려할 것이 많아 미래 시장 규모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아직 카티 치료제 시장이 초기 단계이며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꼭 허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카티 치료제는 세계 기준으로 5년 내 40억에서 30억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5년간 10배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박셀바이오
NK세포 치료제로 진행성 간암 임상 2A상을 진행 중이고 이준행 대표는 상장하면서 임상 2상을 종료하고 희귀 의약품을 허가받아서 2024년 하반기 상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기대를 감안하면 훨씬 빨리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NK세포 치료제, 카티세포 치료제는 경쟁 구도도 있겠지만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티랑 NK세포 치료제라고 하면은 또 제가 리뷰하는 녹십자 랩셀 있죠. 녹십자 랩셀도 고점 찍고 지금 하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그 다음에 NK맥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동안 또 엄청나게 크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누군가는 의도해서 10,000원에서 30만원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이 주체가 절대 제가 주식시장에서 신라젠 제외 주체가 절대 한 번만 해먹진 않아요. 한 번만 해먹진 않습니다. 이 주체라는 건 결국에는 세력을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은 세력이라는 거는 결국에 싸게 사서 싸게 매집을 해서 비싸게 파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 세력이라는 거는 뭐 흔히들 아는 어떤 뭐 작업치는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외국인 투자, 외국인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관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주가를 올림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크게 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시장에서 느꼈던 거는 지금까지 시장은 망할 듯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세상 끝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거는 절대 한 번만 해먹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먹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만 해먹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도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돈이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거고요. 돈을 벌었으면은 또 내리면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올리고 그걸 반복하죠. 누군가는 내리고 올리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도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을 누군가 써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익 전체를 다 먹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올리면서 먹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다 먹는다 이거는 이런 세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누군가는 근데 개인 세력 중에서는 좀 여러 데 사서 존버해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9배 수익이 8배에서 9배 수익이 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올려도 다 먹기에는 힘들다라는 관점이죠. 어쨌든 오늘 굉장히 소중한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빠진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얘 보시면은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못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실질적으로 시장이랑 별관하게 그냥 주체가 내리기로 마음먹고 올리기로 마음먹으면 또 올립니다. 그리고 자, 특징적인 거는 60일선, 일봉상에서 60일선,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데드크로스, 5일선, 60일선 데드크로스 나온 지도 됐고 예전에 그 다음에 21선, 60일선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많은 뭐 제가 이제 리뷰할 때 쓰는 뭐 이렇게 가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패턴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패턴도 나뉘죠. 프라이스 액션이냐? 프라이스 액션이면은 실질적으로 뭐 쌍바닥, 뭐 아니면 역헤드 숄더, 아니면 박스, 아니면은 뭐 수렴, 아니면은 뭐 하방 세기 수렴, 상방 세기 수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저는 어떤 하모닉 패턴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가격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파동 관점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 흔히들 얘기하는 엘리엇 파동. 근데 엘리엇 파동은 여기서 절대 먹히지 않죠. 왜냐면은 엘리엇 파동 이론이 먹히는 건 그 목표가를 산출하기 위함인데 보통 뭐가 여기가 1파동, 뭐 여기가 3파동,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5파동 정도가 돼야 되는데 더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파동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논리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건데 양봉이 몇 개 발생이 됐냐. 이 고점이 나온 뒤로 양봉이 첫 번째 양봉, 두 번째 양봉, 세 번째 양봉,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일곱 번째 양봉이에요. 저점을 일곱 번 낮췄어요. 보통 저점은 일곱 번부터 아홉 번 사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낮춰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을 낮췄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 두 번을 더 낮췄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봉 카운팅 매매법인데 좀 생소할 수 있죠. 이거 정확한 명칭이 따로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파동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카운팅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일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뭐 여기까지도 이것도 카운팅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몇 번을 고점을 높였는지 한번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이죠. 자, 여덟 번 정도 올리면은 하락한다. 자, 일곱 번에서 아홉 번 사이에서는 또 반등한다. 이런 게 저는 좀 뭔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두 번 정도까지는 저점을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아니면은 한 번 정도 내렸다가, 아니면 두 번 정도 내렸다가 올리느냐, 약간 이런 차이점이 발생이 돼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는 경우도 있어. 아홉 번째에서 한 번 더 올렸다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대 두 번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다. 최대 두 번 정도까지는 저점을 낮출 수 있다. 이 정도는 분석은 가능하죠. 예. 근데 내일 당장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다. 근데 진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 올라가서는 어림도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는. 그거는 조금 사이클적인 부분들까지도 또 봐야 돼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다양한, 실질적으로 이 차트를 가지고 보면서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다 다른 분석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진짜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기법이 있어요. 예. 근데 기법이 돈을 벌어다 주진 않아요. 문제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쌓은 경험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적절하게 그 방법들을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예, 뭐 돈 벌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심리적인 거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돈 절대 못 벌어요. 예.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먹으려다가도 다치고, 약간 이런, 실질적으로 평단가 여기 계신 분들 은근히 많으실걸요? 근데 수익이 거의 또이또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수익이 낮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영상을.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욕심만큼 먹는 건 중요한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5일선 가지고 대응하자. 그러면 여기서 털리는 거죠. 자, 안 털렸어. 아, 예전에 여기서 털릴 뻔 했는데 내가 버텼어. 여기서도 절대 안 털릴 거야, 나는. 아, 안 털려 하다가 털린, 약간 본전 구간까지 어느 순간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재밌는 게, 내가 수익을 내가 여기 대략적으로 여기서 잡았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수익이 여기까지 난 게 내 수익인 거예요. 여기까지 난 게 내 수익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 수익이 내 수익인데, 여기까지 오면 절대 못 팔죠. 왜냐면은 여기까지 수익이 난 걸 봤는데. 근데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게 쉽진 않죠. 항상 욕심을 다스리는 게 기술이다. 예, 기술이죠. 이게 진정한 기술은 욕심을 탐욕과 욕심, 그리고 적절한 욕심과 탐욕을 다스리는 게 가장 기술이죠. 뭐 실질적으로 수익을 줘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예,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깜깜하죠. 예. 아무튼 뭐 조만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항상 기대를 하면서, 상당히 뭐 데드캣 바운스 같은 경우에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반등을 먹으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또 주가가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기대 요인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오늘도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삼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